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뿐인데 네. 강화군에서 활동을 참 잘하셨다. 네. 그리고 상대 당에서도 능력과 인품은 인정을 하셨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한 번 재수하셨고 네네. 4년 예. 군의원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일화나 에피소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작고하신 전 그 군수님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뭐 어쨌든 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강화군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저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뭐 힘들었던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랬던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9년 4년을 참 금방진 말씀 같습니다만은 참 재미있게 했다라고 스스로 좀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아쉬움이 참 많았던 것들이 우리 이 행정의 어떤 법과 제도의 어떤 처리 과정이나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정책을 반영을 하고 그 정책이 시행되어져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그 도움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느렸죠. 시민운동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네, 느렸는데 그래서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과 그다음에 제가 군의원 하면서 그 간격을 시기들한테 좁히는 부분들을 가끔씩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보람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 민원인들한테 민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화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제가 제일 처음 제안을 하고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강화뉴스 이사장을 할 때 그 강화에서 농사 짓는 후배가 진보당 소속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무슨 팜플렛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한 70여 개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화군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민분들하고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강화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본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공동대표로 내세우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고소고발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죠. 네, 뭐 그랬던 사안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군의원 들어와가지고 군의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5분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빨리 시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 이후에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군청 공무원이 저를 갖다 고발을 하기도 하고. 군청 공무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농민 공익수당이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돼서 지금 2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한 부분인데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학 중에는 돌봄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한 아동들이 오는데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서 막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학 중 돌봄 아동 급식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 그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 자체가 인원이 적으니까요. 근데 학부모들이 뭐 돈을 갖다 추름해서 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 뭐 어떻게 해서 아이들한테 점심을 먹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유치원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 이제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교육청도 찾아가고 강원군청도 찾아갔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강화군에서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할 수는 줄게. 있다. 예, 조례만 제-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근데 강화군에서는 상위법이 없다. 예, 학교 급식 지원법 안에 보면은 방학 중에도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상위법이 없다. 조항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은 전형입니다. 전형이에요. 그래서 소국 행정의 전형이고 핑퐁 예, 행정의 예. 전형이고 그다음에 법과 규정에 얽매여 있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예산은 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가서 이야기해봐라. 강화군은 없으니 교육청 가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봐라. 이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한 1년 동안 그랬었던가 봐요. 조례 만들면 되네요. 그래서 그 그분들이 저한테는 대부분 다 악성 민원이 예, 와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뭐 돌다가 뭐 그러니까 거기라도 가서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화군이 저 인천광역시에다가 교육경비를 갖다 26억 정도 줍니다. 예, 26억 정도에서 그거 일부 털어내면 예. 그리고 연말 되고 그러면 그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용도 많이 있죠. 예.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예.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 충북 경동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영동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필요하다. 그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죠. 그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추가급식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추가급식이 뭔가 하면 이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 아침에 밥 안 먹고 오면 밥 주는 거. 아, 예. 저녁 때 아침 예, 식사. 야자 시간에 이제 일 때면 이렇게 또 예. 저녁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급식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갖다 확대 해석하면 예. 되겠구나. 그 우리 입법지원관 저 도와주는 입법지원관이 그걸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전국 최초라고 예. 말씀드리는 그런 거고. 사연이 있네요. 제가 그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예. 그 300명의 예, 어린이, 예. 그 어린이들의 어머니. 특히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세우는 게 그 말입니다. 생활 예. 정치가. 생활 정치가 그겁니다. 예. 아이가 300명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300명이 예. 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균형 있는 식사라든지 누구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아이들이 커서 강화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이 강화에서 인정받고 강화가 나를 키웠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그럼요. 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나가더라도 강화를 떳떳하게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예. 300명한테 키우는 거는요. 3만 명한테 밥 주는 것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대목에서 아주 네. 박흥렬 강화고수 예비 후보님. 예. 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